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몇 개월 전에 엄마표 영어 2개월 만에 영어로 말을 하게 된 초등학생 N의 영어 진행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N과 N의 엄마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2개월 만에 영어로 말을 할 정도로 엄마표 영어에 잘 적응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N의 진행기를 함께 들여다보며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애니 보내온 질문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와 관련된 고민인데요. 영화, 즉 DVD로 영어 들으면서 유추하고 그런 영어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영어가 별로 들리지도 않고 다 빠르게 지나가서 좀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의 실력이 계속 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동안 내내 진행을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학원표로 공부하던 애는 그동안 영어 공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 8월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어요. 엄마표 영어 초기에 애니 가장 힘들어했던 건 듣기였는데요. 듣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흘려듣기와 책읽기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표 영어에 적응했고요.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영어로 말을 하는 아웃풋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4개월 정도가 지났고 얼마 전에 N과 N의 엄마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N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듣기였어요. 하지만 흘려듣기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집중듣기 시간을 같이 늘려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표 영어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번에 보내온 N의 문자에 의하면 흘려듣기로 보는 영상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영어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과연 N은 이대로 흘려듣기를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N이 보내온 이 문자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N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N은 듣기가 약한 상태에서 흘려듣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표 영어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흘려듣기가 자기 맘대로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초기 특히 고학년의 엄마표를 시작해서 흘려듣기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현상이에요. 학원 수업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거나 테스트를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듣기가 단기간에 잘 들리지 않다 보니까 매일 듣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력 향상이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더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고학년에 흘려듣기를 시작하는 경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N의 진행기를 보고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N이 현재 어떤 영상물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흘려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듣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듣기를 하되 이해 가능한 듣기가 되어야 하는데 N이 지금 어떤 듣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N이 듣고 있는 부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빨리 지나가고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듣기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소리와 화면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는 N한테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흘려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듣기거든요. 의미를 유추할 수 없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흘려 지나가 버리는 소리는 그냥 아이들에게도 소음과도 같아요. 그런데 N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유의미한 이해가 가능한 듣기가 아니라 본인이 보고 싶은 그 영상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의미한 듣기가 아닌 거죠. 이런 듣기를 하고 있었고요. 영상물 흘려듣기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영어 동요나 영어 동화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의 듣기를 하건 들리는 소리에 의미를 입혀서 유의미한 듣기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소리는 아이들에게도 소음과 같거든요. 따라서 흘려듣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소리에 의미를 입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소리에 의미를 입혀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 소리에 의미를 입혀주는 걸까요?
소리의 의미를 입혀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듣기를 해야 돼요. N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에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사가 유아기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N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의 영상들은 N의 관심사를 벗어나 있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유아나 아동 대상의 영상물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에 자신감이 조금씩 붙으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빠른 대화 속도의 화면 전환이 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로 흘려듣기 영상을 바꾼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물은 맞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서 화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의 경우에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흘려듣기가 되도록 연계 활동이 필요해요. 그런 활동들은요, 먼저 내용을 알고 있는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영상물과 비슷한 내용의 한글책이나 영어책을 먼저 보고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이죠. 특히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집중 듣기를 여러 번 한 책 같은 경우에 이미 단어나 등장인물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의 영상물을 봐도 내용이 유추하는 게 쉬워져요. 두 번째는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에 관심 있는 아이라면 역사 관련 배경 지식이 충분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듣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영상물을 봐도 내용 이해가 쉬워지고요.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화면을 보면서 추리하는 게 재미있고 또 재미있다 보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이미 읽은 책의 오디오 소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집중 듣기 했거나 혼자 읽은 책들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없이 소리만 들어도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특히 아이가 재미있게 들었던 책이라면 듣기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유의미한 흘려듣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듣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한 듣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의미한 흘려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속도가 너무 빠른 그런 영상물 시청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N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보고 싶은 영상물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어서 그 영상물의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물을 골라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영상물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니어도 명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인공이 좀 적고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느린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물을 찾아서 시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영상물부터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빠른 영상물로 간다기보다는 아주 어린 수준의 그 영상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낮은 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낮은 영상물을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수준을 조금 높이고 거기 조금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면서 보는 게 유의미한 흘려듣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N의 영어 진행기를 통해서 유의미한 흘려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의미한 흘려듣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들을 한번 더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